오는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이 주말을 쉬는 사이 어떤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주말 사이에 글로벌 증시 표정은 밝진 못했습니다. 사실 2월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 위기로 번질 수 있을 거라는 공포감이 특히 극심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더 가까운 쪽 유럽 쪽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프랑스 깍직스가 한 5% 가까운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런 전쟁 상황이 격화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연중 최고치로 올라서는가 하면 국채금리는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하면서 1.7%대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향 때문에 최근 뉴욕 증시에서 은행주의 흐름이 좋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기름값도 계속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팔라듐, 알루미늄, 비철금속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10년, 20년 내 최고치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로 최고가 계속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이런 상황이 반영되면서 뉴욕 증시에서 이 특징주의 흐름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로 특히 성장주가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은행주의 낙폭,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항공 여행 섹터도 눌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면서 과거에 이 경기가 위축됐을 당시에 성장주의 낙폭이 두드러졌다라는 분석 속에서 이 성장주, 인터넷 관련주도 낙폭이 컸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의 하락률이 두드러졌습니다. 마이크론이 한 8% 넘게 빠지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억눌린 소비의 수혜로 주목을 받았었던 명품 관련주의 이 소비도 둔화하는 것일까요? 최근 관련주의 낙폭이 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할 만큼의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가 유럽 증시에 상장돼 있는데 전거래일에 6.5% 밀렸는데요. 최근 고점 대비했을 때 한 25% 가까운 하락률을 그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반면에 상승 섹터는 여전히 원자재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에너지 섹터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산주도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와 농기계 등의 곡물 관련 기업들도 최근 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음 보실까요? 방산주나 조선, 기자재 섹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죠. 2월 달에 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다음 보실게요. 방산주, 조선, 기자재 전거래일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거래일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글로벌 군비 경쟁이 지금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관련주의 이 사업 내용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음식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다음 보시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요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전쟁으로 원자재 시장 역대급 혼란이 올 것이라고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기름값, 이 유가에 주목을 하지만 문제는 밀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곡물 가격의 움직임이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출 기업이기도 한데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1년 내 최고치, 이 지수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월 이 지수는요, 전쟁 리스크가 반영되기 전의 수치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는 더 올라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다음 보시죠. 사실 기름값이 비싸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탈 수도 있습니다.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먹는 거는 상황이 다르죠. 작황을 위해서도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날씨도 도와줘야 되는데 최근 가뭄 등의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미 이 곡물 가격은 크게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량 안보 강화 움직임이 이렇다 보니 각국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곡물 수출 중단에 나서는가 하면 터키는 최대 밀가루 수출국 중에 하나인데 지금 곡물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아르헨티나도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유한타증권에선 작년에 음식료 퀀트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만한 부분 좀 추려봤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총 13개의 음식료 섹터를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서 상승률과 하락률 상위 기업들 한 7개로 추려봤습니다. 자, 위에는 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익률이 좋은 이 순위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밀 가격이 떨어졌을 때의 수익률 순서가 이렇게 아래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밀 가격이 올라갔을 때 가장 좋았던 건 매일유업이었고요. 오리온이 2위였습니다. 그리고 밀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대상과 2위는 풀무원이 수혜를 받았던 것으로 퀀트 분석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오리온과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밀 가격이 올랐을 때는 최대 수혜였지만 밀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수익률이 그다지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SPC 삼립은 밀 가격이 올랐을 때도 수익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밀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나름 수익률이 견고하게 유지됐다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저희 2월 9일에 정태근 팀장께서 개장 중계하면서 SPC 삼립을 유망주로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수익률은 지금 15%, 한 16% 챙겨가고 있죠. 추가 전략과 함께 음식료 섹터 점검 잠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번 주 주요 일정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인데요. 수요일에는 대선으로 휴장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번 주 오늘 내일 일정 주목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넷마블 등의 게임 일정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 ETF 매매 거래 정지에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미증시에서는 이미 거래 정지에 들어갔고요. 애플 이슈가 있습니다. 관련주들 국내에서 꽤 많죠. 1차 벤더들 특히 요즘 PCB 쪽, 기판 쪽 이제 쇼티지 소식으로 인해서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함께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지 보시죠. 오비맥주에서는 제품 가격 인상키로 결정을 했었죠. 국내에서 관련 음식료 섹터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방산 협력 이슈도 있습니다. 요즘 엔터 컨텐츠 이쪽 주목을 많이 받는 쪽이 이 콘서트 재개 소식이 이번 주에 있고요. 특히 금요일에는 지수 변경이 몰려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뉴딜 지수 정기 변경도 있고 시가총액 대형, 중형, 소형주의 구성 종목 변경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요. 코스피 200 쪽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금요일에 조기 편입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를 앞두고 이 물량을 기관 쪽에서 담아야 하기 때문에 대형주의 매도 포지션이 나올 가능성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이 이후에는 또 재료 노출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매수세가 끊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수급 계속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자리에 옮겨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 점검 받겠습니다.